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최 과장님이 해주신 PPT랑 좀 많이 다르죠. 저는 프로그래머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감각은 잘 모르고 일단 텍스트 위주로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리얼 엔진 4의 제작 편의를 도와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4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언리얼 엔진 4의 최신 기능들 중에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직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언리얼 엔진 4는 들어보셨겠지만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통해서 로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는 비주얼 스크립팅 툴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비주얼, 코드 없이 노드만 가지고 스크립팅,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딩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들만이 로직을 구현하는 것에 일종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티스트, 기획자분들 혹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그 생각을 그대로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사실 프로그래머 분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코드를 뭔가 정말 완벽하고 깔끔한 코드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급하게 컨텐츠를 프로토타이핑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블루프린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를 프로토타이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블루프린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드들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하이라이트로 알려줘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어느 부분에 로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다 보니까 매번 컴파일을 해서 수정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그 중간중간 컴파일 때문에 대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크립트 자체만 컴파일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또 이런 제작 자체가 빨라지는 것들이 이 프로젝트를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스크립트라서 굉장히 느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C++보다는 좀 느리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좀 추가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로보리콜이라는 VR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 꽤 됐고요. 저희가 이 VR 게임을 만들 때 VR이다 보니까 이게 몰입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90프레임으로 항상 렌더링 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게임 플레이 대부분을 블루프린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90프레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블루프린트로 제작된 것들을 C++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 갈 때는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게임을 막 만들어 가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 패키징이 필요한 순간에만 그거를 C++로 뽑아내 가지고 C++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속도죠. 그걸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루프린트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웬만한 게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로직들이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는 저희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나온 부기밤이라는 아이템인데요. 폭탄에 맞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춤을 추게 돼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뭐 폭탄을 던져서 어떤 폭탄과 캐릭터가 부딪혔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 인식된 대상에게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강제한다거나 뭐 캐릭터의 스킨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뭐 레벨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블루프린트만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꼭 3대3으로 방 안에 들어와야지만 게임이 시작된다 라는 게임 규칙에 대한 것들도 다 블루프린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블루프린트의 모든 기능을 알려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핵심만 좀 컨텐츠 예제 있는 것들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컨텐츠 브라우저에 저희가 각 기능들을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각 기능들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 레벨이라는 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블루프린트 쪽에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오버뷰를 보시길 추천드리지만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액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액터라는 거는 월드에 배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객체를 얘기하는데, 이 월드에 배치된 이 스위치라는 객체가 이 월드에 배치된 다른 전구라는 객체에게 영향을 줄 때 이벤트를 날려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까이 갔을 때 트리거라는 거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블루프린트가 트리거를 인식을 하면은 그거에 다른 액터를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메시지를 받은 애가 라이트를 켜서 전구가 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루프린트 내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뭐 1대4로 메시지를 디스패치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 조금 더 재밌는 걸 알려드리자면 뭐 이런 것들도 다 블루프린트로 만든 건데요. 참고로 저희 그 샘플 컨텐츠 예제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언리얼 엔진 4시다면 뭐든지 다 갖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나 샘플을 뒤지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 마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갖다 쓰셔도 괜찮고요. 이런 연출 같은 것들도 다 머터리얼도 다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갖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레벨에서 조금 더 블루프린트의 기능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인풋을 컨트롤하는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트리거 위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했던 키보드 매핑과 다르게 다른 키를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예제를 보여드리면 뭐 가까이 가서 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이런 게임 같은 것도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블루프린트의 이제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블루프린트는 아까 말한 대로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UFO에 대해서 블루프린트를 한번 열어보면 이 UFO가 언제나 실행되고 있는 틱이라는 이벤트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로직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쭉 따라가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프로그래머분들에게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단점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이 위치에서 로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10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뭐 그 안으로 스텝 인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스텝 아웃 해서 그 윗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디버깅까지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레벨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것을 보여드리자면요.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는 이 벽을 제작하실 때 뭔가 메쉬를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나열해서 만드는 식이 아니라
레벨 디자이너, 그러니까 레벨을 바꾸시는 뭐 기획자분이나 레벨 디자이너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편하게 제작하실 수 있도록 네, 엔드포인트가 이런 엔드포인트가 네, 선택이 있더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작하는 것도 블루프린트로 다 컨트롤해서 쉽게 레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면요. 이제 블루프린트 얘기 말고 이제 좀 C++ 쪽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언리얼 에디터의 기반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 다 저희는 C++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C++이라는 게 사실 하나 뭐 수정하고 컴파일해서 다시 올리고 하는 게 굉장히 느린 작업이잖아요. 저희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드시는 부분들, 게임을 만드실 때 특히 그 에디터를 닫지 않고도 굳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에디터를 닫지 않고도 C++를 거쳐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리로드라는 기능인데요. 지금 새로 수정된 C++ 코드가 있으면 걔가 소속되어 있는 DLL,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걔를 임시로 다른 DLL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존 걸 갈아치기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시연이 하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C++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C++를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제공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언리얼 엔진에서 이미 기능들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놓고 사용하시기 편하게 기능들을 좀 미리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형 C++이라는 명칭을 좋아하는데요. 일반적인 C++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는 리플렉션이라는 언리얼 엔진에 저희가 선언해 놓은 마크업이랑 매크로를 이용해서 빌드하는 시점에 새로운 헤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헤더에서 기능들을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만들어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편한 기능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떤 기능들을 해주냐면요. 일단 언리얼 에디터에 있는 디테일 패널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레퍼런스 카운터 이용해 가지고 가비지 컬렉터도 동작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다시 읽거나 할 때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걸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코드를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마크업만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되도록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버를 제공해 주는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프로시저 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인 블루프린트 그리고 네이티브 언어인 C++ 서로 간에 데이터 교환이나 통신들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제 하나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임시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고요. 이곳에다가 하나의 클래스를 추가해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클래스는 좀 미리 추가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클래스 제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신규 추가 부분 보시면 여기에 새 C++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 이 C++ 클래스를 내가 추가할 건데 부모 클래스로 뭘 할 건지를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액터라는 애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얘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원래 자동으로 뜨고요. 그러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실제 코드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본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마크업 좀 크게 키울게요. 이제 좀 보이시죠?
네. 네. 저희가 제공하는 마크업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위에 U 클래스라는 걸 지정해서 이 클래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빌드 타임에 파싱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도록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도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속성 같은 거를 원래 임의적으로 추가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int 뭐 플레이 타임 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셨다 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C++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얘를 C++에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고 뭐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추가를 했다고 쳤을 때, 이 C++ 코드를 추가하고 그냥 엔진을 끄고 다시 빌드 한 다음에 다시 엔진을 키는 게 아니라 여기 컴파일이라는 걸 누르면 제가 수정한 것들이 그냥 바로 반영이 돼서 이 액터에 적용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액터 되는 것보다, 네, 컴파일이 잘 끝났죠? 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uProperty라는 마크업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uProperty에 대고 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기능들이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Edit Anywhere라는 기능을 프로퍼티를 선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퍼티는 액터에서 네, 여기 밑에 것도 추가를 해줄게요. 다시 컴파일 해주면, 네, 일반 배치를 해서 myActor라는 게 지금 원래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컴파일이 잘 되면은 네, 지금 여기에 새로 변수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C++ 코드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랑 동일하게 하되 마크업만 가지고도 에디터에서 우리가 뭔가를 설정하고 싶다, 기획자분들에게 뭔가를 노출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타임, 플레이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고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마이 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뭐 이런 카테고리를 넣고 싶다 하면은 이걸 빌드 하시면 여기 이름이 QQQQQ로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함수를 우리가 선언을 한다면 뭐 불을 반환하는 네, 어떤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이런 함수들을 보통 선언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리턴까지 해준다 라고 하셨을 때 이 함수 자체는 원래 C++ 안에서만 코드가 호출되고 불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마크업만 추가해 주시면 블루프린트에서 호출할 수 있다라는 마크업만 추가해 주시고 컴파일 하시면 이 액터에 대해서 블루프린트를 열어봤을 때 네, 지금 컴파일 전이라서 네, 안 보이겠지만 네. 네, 이제 되네요. 네, 여기 함수 호출이라고 제가 추가한 함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C++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분들이 이제 뭐 기획자분들이나 아티스트 분들이 블루프린트를 다루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기 편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마크업만 가지고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인풋 값, 리턴 값들도 다 잘 노드로 빠진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언리얼 프로퍼티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정리해드리자면 마크업만 잘 활용해도 기능 개발이 쉽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제공하는 U 오브젝트라는 최상위 거의 베이스 클래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이 U 오브젝트는 엔진이 제공하는 객체들이나 클래스들의 거의 최상위 부모에 해당하고요. 얘가 제공하는 것 때문에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퍼티 등을 뭐 노출시킨다거나, 그리고 프로퍼티들을 저장하거나 로드하거나, 그리고 가비지 콜렉션 되는 거랑, 또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클래스를 찾을 수는 없는데 C++에서는 그걸로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거나, 저희가 환경 설정이라는 파일을 따로 빼놓고 있거든요. INI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설정된 값으로 프로퍼티 값을 초기화할 수 있게 해주거나, 네, 그런 것들이 가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언리얼에서 따로 C++를 지원하는 이유 중에 거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언리얼 엔진이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플랫폼에서 항상 동일하고 안정적으로 동작하길 바래요. 그래서 저희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을 대체할 만한 저희들이 만든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Array, Tmap, Tset 같은 자체 컨테이너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스마트 포인터도 따로 또 저희가 만든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열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처음부터 만드시려면 복잡하실 텐데요. 저희는 뭐 스트링에 대해서 뭐 서브 스트링을 만든다거나 스트링끼리 합친다거나 등등을 할 수 있도록 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언리얼 엔진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현지화를 할 수 있도록 fText라는 스트링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드상에 내가 뭔가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었다고 했을 때 걔를 fText로 선언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fText로 선언된 애들을 한 번에 다 긁어오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테이블로 만들어주면, 안녕하세요는 하이로 번역만 해놓으면 그게 알아서 영문 버전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뒤에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던 C++ 중에서 뭐 C++ 11까지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지금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들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상한 이름의 변수들을, 이상한 타입들을 오토 키워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인지드 포도 가능하고 람다 같은 익명함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브 시멘틱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 플랫폼 쪽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여러 멀티 플랫폼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저희 게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공되는 것들이 거의 뭐 6개, 7개 정도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다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PC로 게임을 하시든 모바일로 게임을 하시든 게임 플레이 자체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게임 자체는 100명이 한 섬에 모여서 배틀로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적도 다 보여야 되고 멀리 있는 건물들도 다 보여야 되고, 네, 서로 보이는 것 같아야 되고 그려지는 게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맞추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맞추는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능을 추가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각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 갖고 계시겠지만 이 전세대, 이 전전세대 혹은 지금 나와 있는 최신폰 등등 다 전부 다 걔네들의 스펙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 스펙들이 각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디바이스에서는 이렇게 동작하라고 미리 선언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좀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값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변수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변수에 어떤 값을 세팅할지를 각 디바이스마다 이제 넣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아이폰 5S 같은 거 보시면 블룸은 퀄리티 1로 하겠다. 그리고 뭐 뎁스 오브 필드라고 초점이 맞는 거리 쪽에서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초점이 맞는 곳, 맞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세팅하실 수 있고, 라이트 셰프트라고 빛이 대기 중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세팅하실 수 있도록 변수가 그러니까 결정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값들을 세팅하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저희는 플랫폼별로도 또 그 메모리 가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것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언리얼 엔진이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가용 메모리가 몇 정도 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자신이 몇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 찾아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값들을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 뭐 지금 최소 가용 메모리가 2기가다라고 나왔을 때 지금 디바이스가 만약 2기가밖에 안 되는 애다? 그러면 스몰 리스트라고 판단을 하고요. 스몰 리스트면 우측에 있는 데서 스트리밍 풀 사이즈, 그러니까 텍스처를 얼마나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텍스처 풀을 70 정도로만 잡아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행 시점에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머티리얼 에디터 이전 시간에 말씀 나왔을 텐데, 머티리얼 에디터의 이제 핵심은 쉐이더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쉐이더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저희는 머티리얼에 있는 퀄리티 스위치라는 걸 가지고 무겁고 가볍고를 스스로 판단해서 로직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충분히 그 성능이 좋은 애를 쓰고 있다, PC다, 대상 플랫폼이 PC다 라고 할 때는 하이 퀄리티에 맞춰서 쉐이더를, 머티리얼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오픈GL ES 2.0을 쓰는 굉장히 안 좋은 안드로이드 폰이다 라고 했을 때는 로우에 맞춰서 로우에 맞는 되게 후지고 별로 예쁘지 않은 그런 쉐이더를 짜셔가지고 넣으시면 우리가 엔진에서 머티리얼 퀄리티 레벨을 내가 세팅하게만 하면 그 쉐이더가 동작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도 당연히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서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애들은 언제나 로우 퀄리티의 쉐이더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머티리얼 에디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노드 기반으로 머티리얼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모든 플랫폼에 다 대응을 하거든요.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쉐이더라는 건 결국 어떤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쉐이더만을 위한 언어가 따로 있고요. 이 쉐이더를 컴파일하기 위한 컴파일러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각 플랫폼별로 동작하는 쉐이더들을, 그리고 어떤 얘가 동작하는 쉐이더 언어들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머티리얼을 자동으로 다 변환을 해주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PC나 엑박 같은 데서는 HLSL이라는 쉐이더 언어를 쓰는데요. 이 쉐이더 언어는 저희가 처음에 머티리얼 쉐이더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보이지 않는 백단에서. 그리고 근데 지금 만든 머티리얼이 오픈GL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HLSL 코드로 먼저 만든 다음에 다른 중간 표현으로 바꾼 후 그거를 다시 오픈GL로 변환하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약간 최적화도 넣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PC, 맥, 그다음에 iOS, AOS, 그리고 벌칸, 메탈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까지요. 그런데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넣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넣기 전에도 미리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 기능으로 제공하는 게 플랫폼 통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 실제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미리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에 제가 어떤 애를 그러니까 머터리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측에 보시면 플랫폼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쉐이더가 실제 컴파일 돼서 동작할 때 픽셀의 부하가 많이 가는지 버텍스의 부하가 많이 가는지 등을 눈으로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이렉트X에 SM5를 쓰는 쉐이더를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세팅만 하면은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세팅이 좀 이상해서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데요. 원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이 플랫폼에서 내 쉐이더가 얼마나 무겁구나를 가늠하시고 최적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제작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실제 그 동작은 뭐가 하냐면 저희는 언리얼 빌드 툴이라는 게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은 사실 에디터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빌드 자체는 언리얼 빌드 툴이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언리얼 빌드 툴이 내가 지금 타겟 플랫폼이 iOS다. 뭐 그러면 iOS에 있는 클랭 컴파일러를 선택하거나 뭐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에 맞는 컴파일러, 플레이스테이션이면 플레이스테이션에 맞는 컴파일러 알아서 선택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분들이 하실 일은 이 SDK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확인만 하면은 알아서 빌드 툴이 나머지 설정들을 찾아가지고 다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고민하시거나 그러실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언리얼에서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디터 내부의 툴바를 보시면 실행이라는 버튼이 크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실행을 누르시면 지금 이 에디터 안에서 가능한 빌드 타겟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PC가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꽂혀 있으면 안드로이드 폰이 인식돼서 자동으로 나오고요. iOS 폰이 인식돼 있으면 걔가 자동으로 인식돼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실제 작업하시는 PC들은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윈도우 작업을 하시다가 이거를 iOS로 묻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갑자기 다시 맥에 가셔가지고 iOS를 이제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최신으로 내려받고 뭐 그 다음에 뭐 수정된 게 잘 반영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빌드를 누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작업하는 환경 집중하고 있다가 그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갑자기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시면서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빌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맥과의 통신을 통해서 원격 빌드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를 누르면 언리얼 빌드 툴이 맥으로 소스들을 다 전송한 다음에요. 거기서 빌드를 해봐가지고 결과물을 다시 알아서 PC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언리얼 빌드 툴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참고로 또 재밌는 걸 알려드리자면 그 C++를 사용하지 않는 블루프린트만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맥이 없어도 앱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출시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앱 마켓에 올리기 위해서 빌드를 만드실 때는 출시용 따로 빌드가 필요해서 그건 결국 맥이 필요하시긴 한데요. 단순히 테스트만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네, 저희들의 앱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그 언리얼 리모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앱을 디바이스에 넣어봐서 디바이스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디터 상에서 실행을 그냥 하시는데 디바이스로 그거를 스크린 미러링을 해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실제 어떻게 보일지를 대충 가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디바이스에서 멀티터치 같은 걸 적용을 누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C상에서는 멀티터치라는 개념이 잘 없어서 뭐 임시로 뭔가 복제시키는 어떤 다른 터치를 이용하는데요. 저희는 그 언리얼 리모트를 이용하시면 디바이스 상에서 들어오는 실제 멀티터치를 그거를 다시 에디터에 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에디터 상에서도 멀티터치에 대한 디버깅이나 테스트가 바로 가능하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네, iOS만 현재 저 앱이 출시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현재 작업 중입니다. 네, 시연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성능 최적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성능 최적화 방법 중에 오클루전 컬링이라는 걸 저희도 물론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엔진들이 다 쓰고 있겠죠. 근데 오클루전 컬링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 굳이 GPU한테 그려라 라고 명령 주지 말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오클루전 컬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빨간 벽 뒤에 있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다 그리려고 하는데 이걸 아예 처음에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리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클루전 컬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드웨어 오클루전 컬인데요. 이 GPU한테 이 씬의 정보를 대충 전달해주고 간소화시킨 씬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얘가 지금 보이니 안 보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결과값을 알려주는 이런 식의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데스크탑이랑 콘솔 쪽은 이전부터 지원을 해왔었는데 포트나이트 제작하면서 저희도 모바일 쪽에 이 기능이 들어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만드실 경우에도 이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퍼포먼스를 아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스페이셜 업스케일이라는 그 해상도랑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 렌더링을 할 때 한 그 어떤 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걔가 하나의 과정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버텍스나 메시 정보를 먼저 그렸다가 아까 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씬이 좀 예뻐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UI가 덧대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백버퍼에 그려진 다음에 화면에 짠 하고 나타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게임 하시다 보면 옵션 중에 얘를 지금 어떤 해상도로 그리겠다라는 걸 지정하는 거 보신 적 있죠. 800, 600으로 그리겠다. 1920, 1080으로 그리겠다라고 지정하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그대로 그 과정들을 전부 다 1920, 1080 혹은 800, 600 내가 지정한 네이티브 해상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저희는 이 과정 자체에 조금 옵션을 줘서 UI를 그리기 전 단계에 조금 더 작은 화면으로 게임을 렌더링 하다가 UI를 그릴 때만 제대로 된 큰 해상도에 그리게 만드는 기능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걸 해서 저희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렌더링을 할 때 그 뭔가 지금 픽셀 쉐이더 혹은 픽셀에 관련된 연산이 너무 무거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진짜 화면에 그려지는 픽셀 자체가 작아진 거라 해상도가 작아졌다는 건 픽셀 수가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작아진 거라서 그 부하를 급격하게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퍼센트지라고 저희가 옵션을 제공을 했고 사람들도 많이 스크린 퍼센트지라고 불러주시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스크린 퍼센트지를 0.8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씬을 그리는 뷰 지오메트리나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는 실제 1920, 1080의 80% 1536 곱하기 864 정도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면 바로 눈에 보이는 UI 같은 거는 실제 해상도에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기능을 예전부터 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진보된 해상도 관련된 최적화 기능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템포럴 업샘플링이라는 건데요. 템포럴 업샘플링은
그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이 끝나고가 아니라 그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 중에 템포럴 AA라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그 템포럴 AA 과정에서 업샘플링, 그러니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템포럴 업샘플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 정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스페이셜 업스케일은 현재 프레임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업스케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고려가 안 돼가지고 퀄리티가 살짝 더 낮아요. 근데 얘는 이전 프레임에 얘가 어떻게 그려졌을지에 대한 픽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재 얘가 이 정도 어긋나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해서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향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단계는 또 풀 해상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포스트 프로세스가 그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 중요한 부분, 모션 블러, 블룸, 톤 매퍼 같은 것들을 다 고해상도로, 원래 해상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이게 프로젝터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왼쪽 눈에 보이는 가지는 되게 많이 찢어져 보이죠. 이게 확대하다 보면은 이 픽셀이 실제 저 위에 저 픽셀에 가지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뭐 그렸다 안 그렸다 그렸다 안 그렸다 하면서 가지들이 많이 찢어져 보이는데요. 템포럴 업샘플링을 통하면 이전에도 안 보였으면 지금도 안 보일 거야 라고 가정하고 보정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차이가 눈에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좀 좋은 점은 템포럴 업샘플링이랑 스페이셜 업스케일이랑 또 함께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의 업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네, 성능을 아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템포럴 업샘플링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스페이셜 업스케일은 그 아까 0.8 이렇게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 엔진 시작할 때 약간 고정값이에요. 그 중간에 바꾼다 이런 개념이 잘 없는데 템포럴 업샘플링은 런타임의 마음대로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동적 해상도라는 기능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GPU가 너무 많이 바쁘다, 얘가 부담스러워서 프레임이 툭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설정한 어느 값에 따라서 지금 프레임이 너무 낮으면 자동으로 해상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지금 씬이 좀 널널하다 싶으면 다시 해상도를 올려가지고 프레임이 좀 안정적으로 최대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설정은 뭐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얘가 너무 자주 호출되지 않도록 뭐 몇 초에 한 번씩만 되라, 몇 프레임에 한 번씩만 되라,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다 써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만.